금일은 두산이라는 기업과 중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두산그룹 설립일 1896년 8월에 설립이 되었다. 회장이 박정원 회장이다. 창립자는 박승직 창립자다라고 나오고요. 과거에는 모비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2000년도 IMF 지나서 그러니까 대우가 공중분해되면서 많이 성장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동대문 두산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 분당구 정자동 위치한 두산타워. 2008년 5월 8일 뉴스에서 중앙대학교 인수를 추진한다 라고 해서 중앙대 법인 측과 매각 인수에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918년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그간 부채 증가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각설이 나돌았다. 김희수라는 제1교포 출신의 이분이 이사장이셨어요. 많은 공헌을 했죠. 1987년부터 중앙대가 좀 당시에 횡령 이런 건이 있었어요. 제1교포 이 김희수라는 분이 이것을 인수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앙대가 명문대 반열에 오르는 1987년도. 그러면서 당시에 농구 같은 경우는 허재 선수나 김유태, 강동희, 한기범 선수 졸업하고 그 다음에 허재, 김유태, 강동희 그런 선수들 그 뒤에 김영만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포진했었죠. 당시에 1987년도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자, 중앙대학교 로고는 CAU 해서 유니버시티 CAU를 쓰고 있고요. 현재 총장은 16대 박상규 총장이다. 두산그룹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죠. 김희수 1987년도에 중앙대를 인수한 김희수 전 이사장 1987년 중앙대가 이사장 공금 횡령과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 위기에 몰리자 중앙대학교 재단을 인수를 했다. 중앙대학교를 동양의 하버드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재를 털어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죠. 수림재단, 당시에 이제 재단이 수림문화재단, 통해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2012년도에 타계했다. 당시에 수림재단이었어요. 수림재단, 1987년도. 지금 현재는 두산 안강재단이다. 2008년도 당시에 이제 총장이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분이 바로 박범훈이라는 분인데 당시에 중앙대학교 12대 총장을 지냈는데요. 2008년도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할 때 당시에 총장이었고요. 이 중앙대는 과거 본교, 분교, 통합 및 단일 교지 승인을 진행 시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이 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선 행정 제재를 하려는 것에 대해 박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제재를 무산시켰다. 이후에 직권남용, 권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대 특혜비리 수사 및 재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박범훈 전 정무직 공무원 전 대학 총장이다. 2011년도 2월부터 13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박용현, 지금 현 재단 이사장이죠. 1943년생이시고 두산영광재단 이사장이다. 현 중앙대학교 이사장이에요. 재단이 지배를 하는데 이 재단은 두산연강 그리고 두산영광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박용현님이다. 이분은 두산그룹 집안이고 가족 관계에서 전 두산그룹 명예회장 박용곤 회장의 동생이고 박용성 대한체육회 전 회장의 동생이면서 두산그룹 가족의 일원이다. 중앙대학교 현재 두산영광재단의 이사장이다. 이거는 2008년 5월 19일인데 여기 당시에
대학 인수 빛과 그림자, 두산 1200억 원 중앙대와는 무관하다. 중앙대 당시 재정 위기가 있어가지고 두산 쪽에서 중앙대 인수를 추진을 했어요. 그때 조건이 1200억을 재단에 지원을 하겠다. 수림재단과 관련해서 수림장학연구재단, 당시에 김희수 이사장이었죠. 1200억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수림재단에다 지원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뜯어보니까 과연 이게 전부 중앙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인가. 수림재단이 손을 띈다라고 하면 두산 쪽에서 아예 중앙대학의 기업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에 대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근데 중앙대 퇴학생 미행에 대한 암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된 부분들이고 두산중공업 직원이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인수를 비판하다 퇴학당한 학생을 감시 미행하는 등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거는 2014년 3월 20일 대학이 악마와 거래한 이후 나는 내몰렸다라고 해서 이 뉴스가 나온 거고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 그 이후 해서 학생이 기고한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2008년 5월 두산그룹은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를 인수를 했다. 두산그룹은 대학 인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 총장 임명제를 내걸었고 박범은 총장 바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죠.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기존의 총장 선출 구조는 제한적으로나마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임명직으로 총장 두산그룹이 임명직 총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서 이런 민주적 통제 기능을 잃었다. 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던 당시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 임명직이니까.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해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두산대학 1세대 오늘 중앙대를 그만둡니다. 2014년도 5월달 뉴스고요. 여기 중앙대 김창희 씨가 징계에 항의하다 끌려 나오는 장면이다. 중앙대 구조조정 반대 김창희 씨, 정의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6년 만인 지난 5월 7일 한 학생이 중앙대 자퇴를 선언했다. 박용성 전 두산회장 10년 만에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될 듯.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5년도 뉴스고요. 박 전 회장은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6일이고요. 2018년 4월 첫째 주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앙대학교 여성비하, 여성미보호, 대학원생 성폭행까지 발생, 이미지 나락, 대학평가 조작 논란, 온라인에선 조용하다. 최근 1년 중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교수 이나영, 누리꾼들, 페미니즘, 역사와 현실 잘 짚었다. 빅데이터로 나온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단의 이사장은 학교와 관련 있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 교육과 관련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에서 지배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교육적 목표보다는 기업을 이끄는 것처럼 중앙대에서도 학생들을 하나의 수익적 목표로 보지 않나 그렇게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2015년도 4월 13일 뉴스인데 중앙대와 박범훈 2008년 박범훈 총장은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성산시킨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빅딜이었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박범훈 총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두산그룹으로 중앙대학교가 인수되고 그리고 박범훈 총장이 맡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고 박용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서 박용현은 중앙대학교와 주산연강재단의 이사장이다. 연강이라는 거는 선대 회장의 호가 연강이고 그 다음에 두산은 두산그룹 그렇게 해가지고 두산연강재단
재단을 만들었고 1978년 설립 이래 장학 학술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두산의 학술문화재단이다. 박용현은 두산건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학의 재단의 이사장이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교육적인 분들이 이사장을 맡는데 두산그룹의 두산의 연강 재단의 이사장이면서 두산건설의 대표이사도 하면서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두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18년도 8월 1일 날 중앙대 이사장, 아들은 두산그룹 부회장이다. 인수 후 중앙대에 7개 건물 발주를 받았다. 자, 2021년 2월 22일 최근의 뉴스고요. 3조 원 자구한 두산.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방은 덤. 지난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산그룹은 3조 원의 자구안을 내놨다. 두산그룹은 2007년도가 굉장히 핫했어요.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고 두산 바켓이 있는데 산업기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을 인수를 했어요. 굉장히 비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그 뒤에 2008년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 인수를 좀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7년도에는 워낙 기업이 좋았기 때문에 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죠. 그러면서 2009년 이제 말부터 유동성 위기 기업에서 한진그룹, 두산그룹, STX 그룹 기업에서 유동성 위기가 꽤 있었어요. 한진 기업에서도 한진해운이라든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맞았고 두산 역시도 지금 계속 유동성 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3조 원의 유동성 위기. 매각하느니 마느니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2020년 4월 가장 최근의 뉴스고요. 경영 악화 계열사 매각, 두산그룹, 중앙대 병원 추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산그룹이 경영 악화로 계열사들 매각하면서 중앙대 병원에 의료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대학교 병원 알짜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아마도 이건 매각과 관련돼서는 아주 안 좋다라고 하면 중앙대 병원 매각을 하겠죠. 그룹이 사정이 악화될 때마다 중앙대학교 매각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병원을 포함한 중앙대학교 구성원들도 이번 자구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를 두산이 인수를 한 다음에 두산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교수라든지 임금들을 삭감하면서 중앙대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가 중앙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을 받고 있고요. 치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산의 지금 유동성 위기가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중앙대학교에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금일은 두산그룹과 중앙대학교 사이의 과거 인수부터의 현재 상황까지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즘 가장 핫한 게 한강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대학교가 좀 핫한 부분이 있죠.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